엄마가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어?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지금 당장 엄마 눈앞에서 죽을 거야. 아 그만해. 우경아, 그만 좀 해.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엄마가 뭐하러 있어. 엄마는. 그 엄마 이지연은 뭘 가장 걱정하세요? 우경이 이렇게 봤을 때. 사회생활을 잘 못할까 봐. 어, 네, 그게 걱정이 돼요. 네. 이렇게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잘 사람들하고 못할까 봐.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지 못할까 봐. 이제 그런 부분이 컸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뭐 어느 부모나 마음은 자식에 대한 마음은 다 똑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 돼, 아이들을 더 잘 돌봐야 돼라는 게 너무 지배적이어서 아이들만 온전히 이렇게 제가 막 욕심내서 케어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공황장애가 찾아온 거예요. 처음이 공황 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거의 응급실에 막 실려가면서 뭐 믿기지 않았죠. 이렇게 아프고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이 네, 공포스럽고요. 네. 숨이 당장 이게 끊어지고 정말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것 같은데 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죽게 됐구나. 이제 그러면 혼자 되셔서 네. 어린아이 둘, 네. 아, 내가 엄마로서 얘네를 잘 키워야 되는데 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의 어떤 미래와 아이들의 성장과 아이들의 네. 안위에 대한 네. 걱정이 네. 뭐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공포로 네. 다가왔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그 걱정뿐이었어요. 아, 네. 근데 하루는 이제 우경이가 엄마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너무 작은 거였어요. 소소하고. 그래 그럼 엄마가 사줄게. 엄마가 아파서 못 놀아주니까 사줄게 하고 집 앞에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장난감 가게가 있었어요. 이 길을 못 건너겠는 거예요. 이 길을 건너면 제가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경이한테 이 차도 하나를 놔두고 설득을 했어요. 우경아, 진짜 미안해. 내일 가면 안 될까? 진짜 미안해. 내일 가자. 근데 아이는 또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엄마, 여기서 이거 저거 못 하나만 건너? 건너면 되는 바로 여기잖아. 가자.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애들이 너무 불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기운도 차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발전해야 되겠다. 더 이제 결심을 많이 했죠. 밤에 자서 아침까지 한 큐에 잡은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꾸다가 깨고 또 추스리고 다시 자고 이게 매일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꿈을 너무 생생하게 리얼하게 꾸는 게 조금 힘들어요. 네. 이런 고민은 또 처음입니다, 선생님. 예. 꿈은 좀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무슨 해몽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갈등이 표출되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의식적인 갈등을 밖으로 탁 나오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신 분석을 받을 때 그걸 받으면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어떤 갈등, 또 내가 다루기 어려워서 저 밑에 매달아 놓았던 나의 내면을 좀 보는데 도움이 돼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실언을 한다고 그러죠. 말실수. 네네. 툭 튀어나가는 네. 말들 중에는 네. 나의 어떤 저 깊은 나의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갈등들이 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꿈을 통해서 나의 어떤 깊은 무의식 내지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 등이 그걸 통해 꿈을 통해 표출되기도 해요. 그래서 꿈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럼 우리 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한번 우리가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때로 몰려오는 네, 동물들과 항상, 네, 곤충들. 네, 곤충. 네. 그럼 이번엔 지연 씨가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 네. 정말 저는 그냥 그런 꿈들을 꿀 때마다 멍멍이 꿈이다 그냥. 꿈을 꿀 때 그 꿈 안에서 네. 벌레들이 때로 확 몰려오고 원숭이들이 막 때로 몰려오고 할 때 꿈에서 지연 씨는 어떠세요? 그게 때로는 달라요. 네. 어떤 동물들은 내가 얘네들을 다 챙겨야 되는데 다 못 챙겨서 어떡하지 얘도 챙겨야 되고 얘도 챙겨야 되고 얘도 데려가야 되고 쟤도 데려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럴 때도 있고 이제 싫어하는 벌레들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다 내쫓아야 되는데 이제 쫓아도 계속 이렇게 바글바글 득실득실 꼬이고 그게 달라요 선생님. 네, 네. 해석을 해보자면 네. 원숭이나 벌레는 그냥 아이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 모습 그대로 꿈에 나타나면 네. 내가 어떨 때는 예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보살피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싫기도 했다가 밖으로 내보내기도 싶고 이 마음을 네. 우리가 받아들이기 네, 어렵잖아요. 쉽죠. 네. 어려우니까 이게 다루기 쉬운 벌레나 원숭이로 싹 대상이 바뀌어져서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평소에 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 네. 불안, 또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어떨 때는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또 얘네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만 맞아요. 또 어떨 때는 휴 너무 힘들다라는 이 마음들이 네. 다 이렇게 뒤섞여져서 네. 꿈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꿈이 오은영 박사님이 나타나서 골프를 네, 가르쳐 골프 주는데 가르쳐주셨어요. 그 골프를 싱크대에서 거기서 뭐 어떻게 퍼팅을 해봐라 뭐 그랬으니까 네, 그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네. 자, 이게 저 약간 이제 네.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뭔데요? 좀 이게 함축적이고 좀 상징적이고 상징적이고 변하잖아요. 자, 오은영 박사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부엌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왜 부엌에서 나타났냐? 왜요? 상징성이죠. 어떤 상징? 가정. 가정이라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엄마로서 가장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키친으로 나타난 거예요. 네. 공간의 상징성. 공간으로 맞아요. 났고 그다음에 오은영 박사님이 골프를 가르치는 거를 그럼 뭐예요? 오 박사님이 이지연 씨를 핸들링 한다는 거죠.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코칭. 참 뭔가 코칭해 주시는 코칭을 해준다라는 네. 거는 뭐냐? 이 가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어 있다. 오늘 금쪽 상담소에 오기 전에 네. 그 꿈을 꾸지 않았나? 네. 근데 맞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괜찮은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를 해본다면 네. 그냥 우리 지연 씨의 마음에 네. 바램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님을 만나는 거 그리고 만나서 내가 조금 조언을 들으면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마음이 부엌으로 네. 가게 된 거고 네. 사실 골프를 가르치는 거는 네. 약간 바뀐 거죠. 사실은 네. 아이들의 양육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넓은 필드가 아니라 싱크대에서 치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네. 어렵죠. 맞아요. 싱크대에서 친다는 건 굉장히 치기가 네. 어렵고 환경 자체가 제약이 있는 네. 환경이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과연 받는다고 뭐가 바뀌어질까? 내 어려운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좀 된 거라고. 근데 꿈속에서 할 제가 수가 있죠. 정말 열심히 스윙을 했거든요. 네. 시키는 대로 네. 싱크대에서 하라고 싱크대에서 맞지도 않는 거 진짜 온몸을 휘둘러서 막 스윙을 하고 막 네. 비탈길 이런 데서 공을 놓고 치라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네. 그런 열정, 네. 소망 이런 것들이 그대로 투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인간 이지연이 굉장히 갈등되고 힘들었던 걸 한번 들어봅시다. 저요. 제가 그냥 제 인생 통틀어서요. 가장 힘들었던 거. 사실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글쎄 뭐 재혼과 재혼 이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누구나 힘들죠. 네. 네. 결혼과 네. 이혼과 재혼과 다시 이혼. 정말 어떠한 한 가지도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겪으시면서 인간 이지연한테 남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물론 한 가지는 아닐 거예요. 어떤 마음이신지 정말 제가 그 깊은 저도-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근데 제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이고 어떤 마음이고를 저는 다 접어요. 당장 급급한 아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급선무니까 나 괜찮아. 뭐 어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이 좀 흡수하게끔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늘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지원 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살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긍정으로 내세운 실체는 회피하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있나. 이거는 긍정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회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예, 피곤하니까. 아, 힘드니까. 그런데 진짜 편안하고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한 번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와. 내가 무너지면 다시 나를 추스리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 나 괜찮아. 나도 괜찮고 나 좋은 엄마 될 수 있고 우리 가정 내가 화목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더 용기만 복돋아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100%는 아니지만 네. 문제의 본질을 알고 네. 제대로 알아가고 처리하지 않으면 네. 문제는 더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제가 네. 괜히 조심스럽지만 지원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지원 씨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끝까지 안 가고 조금 이렇게 그냥 차단 덮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들어봅시다. 네. 살면서 느낀 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삶이고 내가 또 노력한 만큼 또 이만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그려놓는다는 게 약간은 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해봤자 다 에너지 낭비, 에너지 소모 같아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긍정으로 뭐든지 그냥 다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지연 씨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이지연과 엄마가 아니었던 이지연의 문제 해결 방식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었던 이지연은 네. 그냥 뭐 흘려보내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네. 근데 그걸로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그렇게 흘려보내도 뭐 그냥 흘러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돼서 아이들은 네. 이게 안 되거든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렇죠. 내가 손을 뗄 수가 없는 존재들이 생긴 거예요, 이 두 명이. 네. 그러니까 엄마 이지연이 된 이후부터는 네.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네. 포기할 수도 없고 네. 흘려보낼 수도 네. 없는 네. 너무나 소중한 이 두 명이 인생에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전 방식으로는 네. 해결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 방식으로 네. 그냥 혼자 아마 네. 아이들 없이 사셨다면 네. 이렇게까지 괴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아이의 엄마신데 보시다시피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왜 저러시 네. 부러워요. 아니요. 네. 근데 거울 보는 걸 조금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옛날에 거울 공주. 맞아요. 옛날에 그죠? 거울 공주였어요. 네. 맞아요. 거울 보면서 예쁜 표정 연습도 하고 윙크 연습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네. 아름답게 하고 나오셨는데 오늘 거울 보셨어요? 그냥 저는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고 헤어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이제 거의 주로 이제 수다 떨지 이제 뭐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세수할 때는 바로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네, 그럼 네.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세수만 하죠. 거울 보고 세수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저는 거울 보는 게 너무 싫고,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우리 지연 씨 좀 이렇게 간단한 검사를 오시기 전에 네. 미리 좀 해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검사에서 조금 유독 눈이 가는 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억압되어 있는 적개심과 분노감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 네네. 마음 안에는 네. 그냥 마냥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특히 결혼 생활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상대에 대한 그런 아주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아주 힘든 마음 내지는 적개심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조차 않는 그런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 제 어딘가에 그런 감정들은 있겠죠. 있을 거예요. 너무 그런 감정들로 인해 아팠었기 때문에. 근데 저 혼자서 자꾸 이렇게 정화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엄마라도 네. 자식이 네. 1부터 100까지 네. 1년 365일 네. 24시간 내내 네. 좋고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찰나찰나 어떨 때는 버겁기도 하고 네. 맞아요. 어떨 때는 후회도 되고 얘를 안 낳았다면 내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1초 스쳐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오는 내가 엄마로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아주 미안함과 근원적인 죄책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아이를 양육이 너무 힘들면 쌓여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너무 버거운 감정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지연 씨한테는 엄마로서의 이지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조차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거울을 봤을 때 나의 내면이 들여다 보여져서 내가 그런 나의 면들을 자각하고 내가 느끼게 되면 인간 이지연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거울을 보는 것이 네.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전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에 대한 것만큼은 진짜 조금 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가끔 스쳐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네. 지연 씨가 아이들을 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네. 지연 씨한테 좀 더 큰 힘이 되어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금쪽이에요. 우경아 안녕. 난 금쪽이라고 해. 난 말하는 코끼리야. 자기 소개해줄래? 제 이름은 김우경이고 학교에 곧 입학합니다. 결혈증은 A형, 나이는 8살. 어유 또 부러지네 진짜.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엄마, 엄마. 바로 나와. 엄마한테 미안할 때도 있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 힘들게. 어떻게 엄마를 힘들게 했어? 그냥 힘들게 해요.
엄마가 우는 거 본 적 있어? 네, 엄마가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괜찮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 눈병. 눈병 걸렸다.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어?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행복하고 잘 살자. 엄마 행복하고 잘 살자. 정말 녹아내리죠. 저럴 땐 정말 녹아내려요. 빨리 가서 막 깨물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래도 고맙네요, 경이가. 엄마가 힘들다는 거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우리 또 그대로 저희가 또 보낼 수가 아유. 없어서 준비한 게 있죠.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또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남 탓해도 괜찮아.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진짜. 오늘 참 힘든 감사합니다. 얘기인데 네. 이렇게 진솔하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